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현장에서 미신고 실종자 수색도 마무리됐습니다. 현장 감식이 시작됩니다. 몰라서 미리 통제를 못했다던 충청북도가 사실은 지하차도 침수 1시간 반 전에 3차례나 범람 위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노한 시민단체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비가 그치면서 수해 현장에는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청주 괴산은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는 혹시 모를 미신고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아직 막바지 현장 정리가 분주합니다. 비 때문에 한 차례 감식을 연기했던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대 500명의 수색 인력이 투입됐던 궁평 2 지하차도. 지난 17일 반경 3km 수색으로 14번째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면서 인명 수색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엔 10수명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혹시 미신고 실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차도 안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통제구역 안, 차도의 중심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통증을 하면 되는데요. 배수펌프가 안 돼갖고 순찰차가 계속 물을 퍼내고 있거든요. 지하차도는 입구와 가까운 곳부터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은 여전히 이렇게 통제선이 젖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안쪽에서는 살수차가 마지막 남은 진흙을 연일 제거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제거되면 이제 본격적인 현장 감식이 시작됩니다. 설계도에 따랐는지 배수 펌프는 제대로 설치한 건지 분석해 과실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동시에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에 대해서도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워낙 범위가 넓어서 같이 가져가서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길이라든가 각도라든가 형상을 다 데이터를 다 뽑을 수 있는 거죠. 경찰은 터널에 있던 차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에 나서는 한편 충청북도 각 부서와 도로관리사업소 등에 대해서도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는 그동안 왜 미리 통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해왔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역시 침수 2시간 전 전화로 3차례나 통제 필요성 등을 전달받고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 왜 미리 통제하지 않았냐는 기자들 질문에 충청북도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임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은 저희 도에서 정확하게 그 정보를 접수한 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31분 미호청교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 직원이 충청북도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청주에서 오송으로 넘어가는 미호청교 인근 제방 범람 위험으로 주민 대피 준비와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 청주시와 경찰청에도 알렸는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충청북도 직원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똑같은 통화는 오전 6시 31분과 38분, 7시 2분에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저 담당 직원이에요. 통화 내용 보면은 제방 범람 위험으로 주민 대피 및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전화를 받은 충청북도 직원은 범람 위험 지점이 어딘지 파악조차 못했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와 경찰청에 알렸다니 알고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주시하고 경찰청에서 연락을 했다고 그 담당자는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다 알고만 있는 거로다. 마지막 통화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까지 1시간 반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복청에 사전 위험 알림이 있었다는 보고는 참사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몰랐다던 충청북도는 참사 발생 나흘 만에 부랴부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의 무능한 대처도 문제지만 재난 상황을 빠르게 공유하고 대처하기 위해 만든 재난안전통신망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경찰은 하천이 넘쳐 위험해진다고 재난안전통신망에 알렸는데 정작 도로 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충청북도에는 이러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기자입니다. 미호천 범람이 일어나기 1시간 전쯤인 오전 7시 경찰 상황실에서는 범람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1시간쯤 뒤 차도를 통제하라는 신고까지 빗발쳤습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위급한 거야. 막 철랑철랑. 그래 생각나는 게 119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 일단은 119를 내가 부른 거예요. 경찰은 이 신고 내용을 청주시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하차도 관리기관인 충청북도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흥덕에서 이제 청주했으면 청주 자체적으로 이제 도에 보고하고 했는지 어떻게 도에다가 보고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각이 아니라 보고했더니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은 재난안전통신망에 자동 저장돼 같은 망에 들어있는 기관은 별도 보고나 통보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망에 충청북도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받은 게 없어요. 통신량을 봤는데 뭐 08시 60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청주시에서 주장 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도에선? 그렇죠. 재난안전통신망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청주시와 일선경찰서 사이망과 광역단체인 도와 시군 사이망이 별도로 운영돼 애초에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112에서 신고를 이게 받으면 어쨌든 도나 시나 다 전파된 거로 알고 있지. 그거를 갖다 별도로다가 도에 전파를 할 생각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충청북도는 침수가 된 지 50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통제에 나섰습니다. 결국 1조 5천억 원이 들었다는 재난안전통신망은 이번 참사 앞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참사는 총체적인 부실에 따른 인재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나 청주시장, 행복청장 그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사과나 명쾌한 설명은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며 고발했고 유족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발생 2시간 전 금강 홍수통제소는 통제 대피 경고를 청주시에 보냈습니다. 청주시는 이 경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가 충청북도 관할이란 이유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지하차도가 50cm 이상 물에 차야 대응에 나선다는 매뉴얼 타령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괴산댐 원류 현장으로 갔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으로 향하다 인근 농작물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점심 식사까지 하러 갔다 그제서야 사고 보고를 받고 오후 1시가 넘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14명이 지하차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참사 발생 나흘 만입니다.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는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제방은 모두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수사 과정에서 설계와 관리상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범람 위험이나 이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위험에 따른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남아 있는데 형처법의 적용 대상은 될 여지가 있어는 보입니다. 유족들도 장례를 마친 뒤 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참사 당일 아침서부터 그런 호우 경보나 이런 워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하 도로에 통제가 안 됐는지가 가장 좀 궁금하고요. 지난 4월 일어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아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편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수사본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경찰청은 충북경찰이 호우 관련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따라 수사본부장을 기존 충북청 송영호 수사부장에서 서울청 김병찬 광역수사단장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광수단과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소속 수사관 등 50명을 파견해 수사단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현장 감찰이 또 시작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사고 지점 관할서인 청주 흥덕서와 오송파출소 직원 등을 상대로 신고 시각과 내용에 따른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1시간 반 정도 앞선 15일 오전 7시 2분과 25분 정도 앞선 58분 두 차례에 걸쳐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요청 신고를 받았지만 엉뚱한 지점으로 출동했다가 완전 침수 20분 만인 9시 1분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또 앞서 청주시와 충청북도,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환경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청주 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미호강 유역협의회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호강 제방붕괴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제방붕괴를 중심으로 자료와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2021년 준공 예정이던 사업이 정상 추진됐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 지연 배경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간조사단은 오는 26일쯤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댐 원류 등으로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하고 침수 피해가 났던 괴산은 일주일 만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동안 토사가 계속 밀려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복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구 인력이 없어 낙담하던 3년차 귀농 청년에게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하우스 정리가 우선순위. 쓰러진 묘목을 세우고 묘목이 담긴 화분을 조심스럽게 하우스 밖으로 옮깁니다. 아직도 걷기 힘든 뻘밭에선 인간띠를 만들어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함께 수해를 입은 청년 농부도 더 어려운 곳을 찾아왔습니다. 제 거는 제가 감당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당이 혼자서는 힘들어서요. 오게 됐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살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주변에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막막했을 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저도 나중에는 꼭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쓰러진 인삼밭도 하나둘씩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뚝딱뚝딱 망치질을, 자원봉사자는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며 힘을 보탭니다. 비가 그치면서 돌아온 폭염 탓으로 하우스 안은 불감하지만 땀을 훔칠 새도 없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오늘 하루지만 한번 열심히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해서. 중장비 기사는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공무원은 흙탕물에 젖은 솥과 그릇을 씻습니다. 젊은 군인은 무거운 가재 도구를 옮기고 중장년은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전국에서 온 봉사자들은 힘 닿는 만큼 능력껏 손을 보탭니다. 시간을 하루라도 내서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충북에서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곳은 3,700여 곳. 비가 그치며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됐지만 무더위와 폭염으로 상하는 농작물도 많아 복구 인력은 그만큼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한편 이번 폭우로 충북에는 17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잠정 집계로 6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와 괴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이후 청주에 내린 비의 양은 568.1mm입니다. 지난해 1년치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약 46%가 단 열흘 사이 쏟아진 겁니다. 14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참사에 산사태와 도로 유실,
침수 등 2천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댐 물이 넘쳐 마을을 덮친 괴산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기간 1년 강수량의 약 4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농경지 등 148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잠정 집계된 충북 재산 피해액만 청주가 약 153억 원, 괴산 약 137억 원 등 총 612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사전조사 결과 가장 피해가 컸던 청주와 괴산을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특별 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일반 수혜민에게 지원하는 세금 면제와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외에 12가지 항목이 추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전기, 도시가스, 난방, 통신, 전파 사용료가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과 TV 수신료 등이 면제됩니다. 특히 일반 재난지역의 경우 복구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특별 재난지역은 국가가 피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최대 80%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국고 지원 비율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에서 각 시군별로 그 비율이 다 조정이 틀려지는 겁니다. 80%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충청북도가 청주 괴산과 함께 건의했던 충주는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합동조사를 통해 특별 재난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충주와 음성 소이면 등 다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합동 분향소를 차리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문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유가족 임시대표를 통해 사망자 14명 중 7명의 동의를 받았고 2명은 유족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사진 대신 위패가 모셔지며 유족들의 상주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첫날인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조문할 예정입니다. 큰 수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이유로 예정됐던 공연과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립 우룹국악단은 김원선 상임지휘자 취임을 기념하는 제132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25일 예고했으나 음악 공연을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옥천군도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포도 복숭아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충주댐이 8일 만에 수문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는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홍수 조절을 위한 수문 방류를 중단하고 초당 770톤 정도의 발전 방류로 전환했습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 138m를 넘어 140m에 근접했던 수위는 현재 131m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수문을 열고 초당 2,500톤까지 방류했던 대청댐도 현재 수위가 72m까지 내려가 초당 방류량을 1,200톤까지 줄였습니다. 충주에 들어설 중부권 발명교육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과 특허청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특허청은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또 예산 마련과 조직 구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468억 원이 투입돼 3개 무술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새로 짓는 등 탄금공원을 미래교육 창의융합 발명 특구로 특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천 지역 택시의 차량 사용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옥천구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형 기준으로 종전 최대 9년이던 개인 택시 사용 기간을 11년으로 6년이던 법인 택시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대형 개인 택시는 11년에서 13년으로 늘었습니다. 옥천구는 도시보다 적은 택시 운행거리와 자동차의 내구성, 품질 향상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서둘렀다고 밝혔습니다. 투철한 직업정신과 자긍심으로 오랫동안 종사해온 자랑스러운 직업인에게 도지사 표창과 현판이 수여됩니다. 충청북도는 서비스와 사업 현장 등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평생 직업인이나 전통가업을 2대 이상 계승한 대대가업인, 또 전통업종에 7년 이상 종사한 외길 직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받습니다. 한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기사와 사진사, 미용사, 구두수선, 자전거 수리공 등 73명이 자랑스러운 직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